네, 시사팩트 오늘 첫 번째 팩트는요. 5선 서울시장직 박탈 위기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조금 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시장직도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죠. 대선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서로 참작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오세훈 시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목소리 잠시 뒤에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이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자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박탈 위기는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할 수도 있는 그런 1심 선고가 나와서 지금 보수 진영에 좀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죠. 일단 조금 전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했다. 5번이나 그리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대납했고 이건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무섭기 무서운가 봅니다. 이렇게 빨리 1심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중형을 내린 것을 보면 정말 오세훈 시장이 두렵긴 한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명백하게 유죄 판결 난 것도 지금 재판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판은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야지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의뢰하거나 돈을 대납한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오로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심지어는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건의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건은 의뢰와 대납이 다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건은 의뢰는 있었으나 대납은 없었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건이 있고요. 어떤 건은 아예 의뢰가 없었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크게 3가지로 갈리는 데 있어서의 명백한 차이가 존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오로지 명태균 씨 입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심에서 다퉈볼 수 있고 정치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정치적인 기소와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브로커 명태균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의 주장보다는 명태균 씨 주장에 힘을 싣고 그걸 받아들인 걸로 보이죠. 재판부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특히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범위에 관해서 일관되지 않은 점이라든지 명태균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명태균 진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라든지 당시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치에 비추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들도 나타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당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라든지 당시 언론 보도된 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조경희 위원장님.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였어요. 1월에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역시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부는 명태균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했었어요.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오늘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은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명태균 씨가 있고 그 매개가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치 자금이 불법으로 수수됐다는 점은 같은데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실제 직접적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공천과 관련돼서 이익을 다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때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산 이익이 될 수 있냐라는 판단부터 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하고는 틀립니다. 이번 사건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중에 이제 2,100만 원이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돈의 실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묵인했느냐에 대한 판단만 남은 거였는데 오늘 법원은 인정했죠. 인정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을 전체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 사건에서 보면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본 것과 같이 명태균 씨의 말을 그대로 다 신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은 본인이 받는 재판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하거나 허위 발언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에서 100% 허위 진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도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은 그 시점 기준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관련돼서 보도된 언론 보도의 내용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이런 거래를 했을 아무런 다른 동기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 2,100만 원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를 위한 돈이 대납된 거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명태균의 진술만을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